민서는 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느껴왔다. 대학을 졸업한 뒤 운명처럼 만난 재훈과의 결혼은 그녀가 원하던 미래였다.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인 재훈과 함께 꾸린 가정은 단조롭지만 따뜻했다. 민서는 딸 하영이를 키우며 번역 일을 통해 작은 수입을 보탰고 재훈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돌봤다. 비록 큰 기쁨도 없었지만 큰 불만도 없는 나날이었다. 그녀에게 문제란 없었다. 적어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하루는 평소처럼 번역 일을 마친 뒤 민서는 SNS를 확인하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녀의 메시지함에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김태영. 한동안 멈춰 있는 듯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는 스스로가 이상한 떨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시지는 단순했다. 민서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의 이름 세 글자가 스크린 위에 자리한 것을 보고 민서는 과거의 기억이 뭉게구름처럼 떠올랐다. 태영은 그녀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 그 많고도 짧은 뜨거움의 세월 속에서 둘은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었다. 하지만 삶의 궤적은 서로 달리 흘러갔다. 민서는 졸업 후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재혼이라는 현실과 결합했지만 이제 와서 태영이 다시 그녀의 삶에 등장한 것이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다. 답장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갈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결국 조심스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응, 잘 지내. 너는? 그 짧은 답장은 그리움과 망설임이 뒤섞인 감정의 발로였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태영은 대화의 물꼬를 열었고 민서는 그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밤이 새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며칠 후 태영이 물었다.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민서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함께 쌓아 올린 평범한 일상 속 어디에도 설렘은 존재하지 않았다. 태영과의 대화는 오랜만에 그녀에게 떨림을 되찾아 주는 듯 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신라 같은 부름에 응답하기로 했다.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청바지 차림의 태영이 곧장 그녀를 향해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더 멋있어진 것만 같았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미소는 전과 다름없었고 짧은 머리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느껴지게 했다. 민서야, 정말 오랜만이다. 태영이 말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민서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답했다. 그날 대화는 단순한 안부에서 시작해 점차 과거의 추억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태영은 여전히 스스럼 없었고 그의 모습은 민서가 잊고 있던 감정을 자극했다. 재훈과의 삶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에 숨을 틔웠다. 넌 하나도 안 변했다, 민서야. 여전히 예뻐. 태영의 말에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아이의 엄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평범했던 삶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지 민서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태영을 마주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듯한 자유를 느꼈고 그것이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변할 줄은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태영과의 만남 이후 민서의 일상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는 건 재훈이나 하영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태영의 말투, 눈빛, 그리고 그날의 공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흥분이 소용돌이쳤다. 일상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민서의 마음은 느리지만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태영은 빈번히 연락을 해왔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였지만 점차 그의 관심과 표현은 직설적이 되어갔다. 민서야,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엔 너뿐이야.
내가 이렇게 결혼했단 사실 믿기지도 않아. 우리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민서는 걷잡을 수 없이 감정에 휘말렸다. 우리 그 단어는 오래전에 그녀가 해묵은 갈증을 다시 일깨웠다. 재훈에게선 느낄 수 없던 우리라는 감각. 태영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듯 했다. 처음에는 한동안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그러다 둘 사이의 만남은 다시 계획되었고 또 다시 이루어졌다. 민서는 핑계를 댈 필요조차 없었다. 재훈은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날들이 많았고 그러한 틈들은 민서와 태영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세 번째 만남 즈음부터 민서는 점차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어느 저녁 재훈이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을 때 민서는 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만나도 될까? 잠시라도. 곧이어 온 답장은 짧고도 단호했다. 나갈게. 어디로 갈까? 민서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택했다. 어쩌면 낯선 사람들의 눈길로부터 조금은 안전하리라 믿었다. 공원에 앉아있던 태영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민서와 마주 앉아있자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저항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태영아,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러면서도 민서는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닌 척했지만 그녀의 솔직한 마음은 방금 뱉은 말과는 정반대였다. 태영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너 행복한 거 맞아? 지금 이 순간까지 나한테 온 너의 마음이 거짓이라면 난 여기서 멈출게. 하지만 그는 짧게 말을 멈추곤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아직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태영의 말에 민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강렬한 설렘이 충돌했다. 한쪽에선 재훈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선 태영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라는 외침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흔들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태영은 그녀에게 입맞춤했다. 순간 민서는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죄책감은 느껴졌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었다. 태영 앞에서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여자로, 한 명의 사랑에 목마른 존재로 되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균열이 커져갔다. 태영과의 연락은 더 잦아졌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늘어났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냥 잠시 떠올랐던 과거일 뿐이야. 모두가 간직한 추억 같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재훈과 하영이에게 느리게 돌아서는 그녀의 냉담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영이가 그녀를 애타게 부르며 쏟아놓는 말조차 전에 비해 소홀히 넘기게 되었고 재훈에게 조금씩 피어나는 의문도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하영이를 재우고 나서 민서는 책상에 앉아 태영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그의 메시지는 직설적이면서도 뜨거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할까, 민서야? 너와 함께하고 싶어. 진심으로. 그의 솔직한 메시지를 보며 민서는 동시에 가슴이 무겁고도 떨렸다. 그날따라 민서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민서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충동은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잠들지 못하고 있던 재훈은 침실에서 나와 민서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컵을 놓고 말없이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묘한 안쓰러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그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채 휴대폰에 빠져 있었다. 민서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아직 자신만의 끝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끝마침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민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밀어넣고 있었다. 민서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녀의 삶 이곳저곳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재우는 아내의 변화에 불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민서의 시선은 더 이상 재훈을 향하지 않았고 하영이의 작은 요구조차 무심히 넘기는 모습은 잦아졌다. 재훈은 모든 게 단순히 피로와 일상의 무미건조함 때문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분명한 신호를 스스로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재훈은 민서를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낯설음을 느꼈다. 그녀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몰두해 있는 모습은 과거의 민서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따뜻하고 밝았던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딘가 무겁고 허무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민서야, 재훈이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민서는 우물쭈물한 대답만 내놓고 바로 핸드폰 화면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일이 터졌다. 민서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재훈은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화면에 태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뜬 문자가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오늘 밤 너를 기억하며 잠들게 될 것 같아. 사랑해. 재훈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았다. 단순한 오해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다. 아니,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새벽 재훈은 민서의 핸드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다. 민서의 비밀번호는 그가 알던 것이었다. 핸드폰을 열고 메시지함을 살핀 그는 즉시 그녀가 태영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들을 읽기 시작했다. 낯선 감정들로 가득 찬 메시지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한 배신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진이었다. 낯선 모텔의 침대 위에서 침대 가장자리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민서의 얼굴. 그녀가 결혼 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재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은 떨렸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소음이 울렸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자신과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분명 행복한 순간들을 나눴다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신을 떠나 있었다. 재훈은 침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아내를 지켜보았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누워 있었다.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예전처럼 편하게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재훈에게 묘하게 낯설었다. 침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지만 민서는 그것을 단순히 묵은 결혼 생활의 피로감으로만 느꼈을 것이다. 재훈은 그 순간 그녀를 응시하며 자신이 느낀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내를 깨워 추궁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서를 사랑했던 기억이 그녀를 바로 질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신 침묵을 지키며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본 것이 오해인지 혹은 정말 민서의 마음이 자신을 떠난 것인지. 그는 그 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며칠 뒤 재훈은 민서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번역 일을 핑계로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민서를 바라보는 재훈의 눈에는 슬픔이 깔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하며 옷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다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은 재훈에게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민서가 집을 나선 후 재훈은 차에 올라탔다. 거리 먼발치에서 민서를 따라가며 그녀의 행선지를 확인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초라하고 비열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민서는 곧 두리번거리며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한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태영이었다. 재훈은 거리를 두고 차를 멈춘 뒤 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영은 민서에게 환한 미소를 보였고 민서는 그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얼굴은 한때 집에서 보여줬던 무뚝뚝하고 피로한 표정과는 달리 밝았고 재훈이 기억하는 신혼 초의 민서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잘못 본 것 같지 않았다. 태영과 함께 있는 민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며 대화를 나눴다. 태영이 민서의 손을 잡았을 때
민서는 떨리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다. 태영은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순간 민서 역시 손을 밀쳐내지 않았다. 재우는 차 안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다.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이 환하게 웃다가 태영이 민서를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모습을 본 순간 재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다. 민서와 태영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우는 그들이 공원을 떠나 근처 모텔로 향하는 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셔터를 눌렀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차로 돌아온 재우는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노와 쓸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민서는 분명 그의 아내였고 그들은 한때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에는 그 어떤 가족의 흔적도 그 어떤 사랑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재우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미행했던 행동과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느꼈던 분노가 동시에 쓸쓸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민서는 분명 그의 아내였고 그들은 한때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에는 그 어떤 가족의 흔적도 그 어떤 사랑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재우는 집에 돌아온 민서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손을 들어 때리려 했지만 가까스로 참으며 이혼하자 한마디만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말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녀는 몇 초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왜 그래? 재우는 차갑게 웃음을 지었다. 왜냐고? 민서야, 내가 더 잘 알잖아. 태영이라는 이름 어떤 이름이었더라? 아, 맞아. 그 사람이 오늘 밤 너를 기억하며 잠든다고 하더라.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훈, 그건 그냥 오해야. 내가 잠깐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것이 설득력 없는 말임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오늘 그 사람과 모텔에 갔잖아. 재훈의 목소리엔 한 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서는 결국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 재훈. 정말이지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 민서야. 실수라고 하기엔 내 행동이 너무나 분명했어. 하영이? 넌 하영이마저도 뒤로 미룰 정도로 다른 사랑을 택했잖아. 눈물로 범벅된 민서는 절박하게 재훈을 붙잡았다. 하지만 재훈의 눈동자는 그녀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았다. 이혼이 확정된 날 민서는 혼자였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그제서야 현실이 완전히 자신에게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은 결국 불행의 늪으로 그녀를 끌어내리는 시작점이 되었을 뿐이었다. 민서는 한때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였던 집을 정리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곱씹었다. 재훈과 하영이 그리고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빼앗아 간 시간을. 재훈은 법정에서 냉담했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듯 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하영이의 양육권을 단호히 요구했고 재판 결과 또한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서 자신도 이를 막을 기력도 명분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조차 어떻게 끌고 나갈지 알 수 없었기에 하영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리란 자신이 없었다. 하영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을 때 아이의 활짝 웃는 얼굴도 그녀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혼 후 민서는 작은 고시원 방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그곳은 그녀가 한때 차갑고 기피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안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과거의 넉넉했던 주방과 하얀 소파 아이방에 흩어진 장난감의 흔적은 이제 먼 기억으로 남았다.
민서가 새로운 공간에서 꺼내놓을 물건은 단 몇 개의 옷과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뿐이었다. 민서는 태영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망했다.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태연이 등을 돌렸다. 미안하다, 민서야. 난 내 가족이 중요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린 그저 과거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정도로 끝내야 했어. 그의 말은 민서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태영도 그녀의 불행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스쳐간 추억이었고 그 추억 또한 부서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더는 서로를 부르지도 않았고 연락도 끊겼다. 한때 민서가 상상했던 새로운 삶의 환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서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태영도 재훈도 하영이도 더 이상 그녀의 곁에 없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민서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과거의 선택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됐는지를. 민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 답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눈앞에 있는 행복을 끝없이 부족한 것으로만 느끼며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